정부가 오늘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경제 정상화에 따른 코스피 상승과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쿠팡이 화재와 불매운동까지 악재가 겹친 가운데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은 로켓 배송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쿠팡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단계 간소화와 모임 제한 완화가 핵심입니다. 백신 모금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감염 양상이 집단에서 개인 차원으로 바뀌고 있어 서민 경제에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 또 반영이 될지, 또 관련주들 향방은 또 어떻게 될지 투자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빅먼1부 시작합니다. 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세 번째 개편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완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수차례 이제 완화 개편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몇 차례인지 헷갈릴 정도로 맞아요.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오늘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고요. 네. 반년 넘게 또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까지 6명의 모임이 가능해지고요. 15일부터는 또 8명 이상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어제의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57명까지 확 줄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되고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월 말부터는 이제 국내 전체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해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공포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는 경제 정상화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 코스피 상승 흐름 좋았고요. 이런데 또 정부 정책까지 이렇게 또 완화되는 정책까지 나온다고 하면 기대감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김종우 기자. 네, 거리두기 방침 완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런 기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증시에 대한 기대로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지난주 코스피가 전주 대비 0.57% 오른 3,26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장중은 물론이고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약 2달 만에 1,000포인트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 증권가 예상 코스피 밴드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3,180선에서 3,300선까지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낙폭 없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본 건데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경제활동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코스피가 3,300선을 이상 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지난주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0.5% 안팎으로 이제 상승하는데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원인은 대형주의 약세로 좀 꼽혔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정보기술, 그러니까 IT나 자동차 이런 업종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이것이 대형주가 주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온 건데요. 이것
이것이 역시 코스피를 뭐 가파른 상승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부족 원인 현상이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때문에 당분간 가파른 지수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좀 기대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뭐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경기 그 인플레 우려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재개 관련주들 좀 상승폭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런 관련 종목들은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이재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 쪽에 그 연준 매파적인 성향 때문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작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꽤 우리가 체감 지수는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밋밋하고 좀 조용했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지만 업종별로 굉장히 빠르게 현재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업종을 그 포트폴리오 갖고 있어도 이게 조정 압력에서 쉽게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런 상승에 대한 믿음이 조금 낮아졌던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장 대응이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라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재개 관련주의거든요. 이런 상승세를 봐야 된다라는 전략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내수 소비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라는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서 소비를 정상화시키는 데 일조할 겁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 5월 달에 소비 심리 지수가 괜찮았는데 6월 지표는 더 개선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심리가 반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의류, 유통, 여행, 레저 업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업종 전략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상승 흐름 포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실물 경기는 거기에 못 따라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특히 물가도 상승을 많이 했고 이런 와중에 전기요금에 대한 상승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일단은 한전이 동결을 했군요. 잠시 후 기업은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와 한전 함께 지금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했군요, 이재 기자. 네, 전기료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국민 정서상 그 동결이 싫어할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전력 주주분들은 이걸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기 요금 인상을 좀 많이들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7년 만에 오를까 싶었던 전기 요금 이슈 굉장히 핫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그러나 전기 요금은 사실상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 요금을 오늘 이제 공고를 했는데 동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석 달이 진행이 되겠죠. 이 7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는 전기 요금의 조정 단가라는 게 있는데 이 조정 단가를 2분기와 같이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3원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연료비는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연료비 연동제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도입을 하면서 정부가 예외적인 상황일 때는 요금 조정을 유보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었거든요. 그 단기간에 뭐 유가가 급등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유보를 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 동결 이유를 봤더니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워낙에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또 한 번 타격을 주는 그런 부담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에 전기요금을 생각만큼 또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조정액 수도 있었다, 여력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를 활용이 가능한 점도 고려해서 동결을 했다 이유를 밝혔는데 이런 부분으로 3분기는 여전히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료비 연동제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말쯤에 우리가 또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겠네요. 네, 그러니까 연료비 연동제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잘 작동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한국전력 주주들은 이제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제 유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변동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기는 국산이지만 사실 이제 원료는 수입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할 때 연료 대부분이 해외 수입이다 보니까 또 연료 구입 비용에서 전기 요금 원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라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연료비와 전기 요금의 차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한전이 올해부터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료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년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평균치가 있고 또 실적 연료비라고 해서 직전 3개월치예요. 그 차이를 반영해서 전기 요금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말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3분기에 가격을 올릴 정당성은 있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1분기부터 이제 2분기가 마이너스 3원이었으면 3분기는 이걸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4.7원 정도가 올라야 된대요. 네.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전 분기 대비 상하한선 3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원이라는 캡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서 4.7원 올려야 돼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3원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앞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때도 동결 났었고요. 이처럼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상황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전력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네. 또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는 정부가 2분기 연소 유보 권한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이미 이제 쓰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전기 요금을 묶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 목적이 유명무실해진 게 아닌가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연료비 연동제다 또 전기세 오른다는 얘기에 지난해 그 한전이 참 오랜만에 주가 상승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러면 이제 주주들이 뭐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분기까지 더 뭐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국전력이 4분기는 원칙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하반기 역시 현재와 같이 연료비 수준이 높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면 4분기는 그 연료비 변동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정 단가에 반영되게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는 1kW 시당 최대 3원 인상이 그래서 불가피하다라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이제 물가 인상 부담이나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이번 3분기를 동결했습니다라는 단서를 분명히 달았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사실 대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골머리를 싸울 것이다,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좀 가격을 누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들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 주가가 오늘 5% 약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7%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25,050원, 지금 25,000원 선이 이탈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말 연초에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로 상승했던 한전 주가가 사실상 그 시작이 늦춰지면서 실망 매물로 가파르게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증권가나 또 뭐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사실 한국전력 주가가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사실상 오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분기별 한도인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3원만큼 전기요금이 상승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올해 대략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손익 개선 효과를 떠나서라도 그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 인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오른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또 이 이슈를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약간 이제 분석을 좀 엇갈린 흐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신한, 유진 등 5개 증권사가 매수를 외쳤고 삼성, 메리츠증권, 키움 등 6개 증권사는 중립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전기요금 동결 이슈가 결과적으로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의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동결이 됐으니까 악재성 재료가 현재 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수급도 괜찮았는데 오늘 그 흐름을 뒤집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현재 차트상도 그 흐름이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중 지금 25,000원 이탈 가능성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 시간축을 좀 길게 들여다 본다면 사실상 현재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입장도 있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유틸리티 관련주이잖아요. 근데 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원래 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입김이나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만년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최근 시장에서 이 한국전력이 돋보였던 이유는 저평가 관련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드렸다시피 3분기는 동결이지만 4분기는 인상될 가능성 사실상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을 또 산업부에서도 내놓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백신을 맞고 또 코로나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당장 전기 요금 인상 그런 부분 3분기에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이라는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도사릴 때마다 주가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건 전기 독점사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망하지 않아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파르게 내렸지만 결국 분할 매수 전략으로 주가 반등 시 그 탄력을 누려라라는 전략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지난주였습니다. 이천 덕평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이제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또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 한 분 또 순직했던 그런 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날 이후로 또 이제 이 쿠팡 거 이제 쓰지 말자 불매운동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상황이 지금 악재로 겹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재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 17일 날 화재가 생겼으니까 한 나흘 정도 계속해서 불이 났던 큰 화재였는데 또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은 안전관리 좀 미흡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 또 소방관 한 분도 또 순직을 한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는데 자, 이번 화재 일단 얘기 좀 들어보고 좀 본격적인 이슈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김종우 기자.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이제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굉장히 큰 물류센터였습니다. 축구장 한 13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업계에서도 큰 축에 속하는 대규모 물류센터였는데요. 이곳이 물류센터이고 또 내부에 택배나 이런 재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불이 나고 나서 굉장히 불이 빠르게 번졌고 또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5일째인데요. 이미 큰 불은 다 잡혔지만 네. 잔불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안에 이제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끄기 위해서 지금 사실 건물 붕괴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무릅쓰고 소방 쪽에서 들어가셔서 지금 불씨를 찾아서 꺼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 당국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진압하는 데는 하루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다행히 화재 직후 좀 빠른 대피가 있었어서 직원들 큰 피해는 없었는데 정작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해서 불을 진압하던 김동식 구조대장께서 건물 내에 갇히시면서 이제 순직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연결식도 있었는데요. 쿠팡 측에서는 이제 사과를
18일에 했고요. 또 유가족을 평생 지원하고 순직 소방관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뭐 투자와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김범석 의장이 사임 뜻을 또 밝혔어요.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생각도 드는데 뭐 이러다 보니 또 소비자들은 불매운동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쿠팡이 사과도 다음날 이제 했고, 이제 유가족에 대한 뭐 평생 지원을 하겠다, 또 안전에 대한 관련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즉각 뭐 대응은 한 거거든요. 하지만 정작 소비자 사이에서는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단 불매 운동이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5시간 만에 이제 창업자죠. 김범석 의장이 국내 법인 의장 및 등기이사 자리에서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꼼수 사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뉴스 시간에 여러 번 다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기업이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뭐 사업주나 CEO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잖아요. 네. 일단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 의장이 뭐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현재로선 보입니다. 네. 하지만 뭐 나중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곳에 불려 나가서 또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사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쿠팡에서 안전사고가 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앞서 쿠팡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 1년 반 사이에 물류센터 노동자 7명이 잇따라 사망을 했는데요. 이게 뭐 맞아요. 한두 분도 아니고 7분이나 사망을 하셨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시지만 심야 배송 중에 이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시기도 했고 물류센터 안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잠깐 쉬시다가 또 쓰러진 채 발견이 되시기도 했고요. 새벽 6시까지 일을 하고 귀가를 하셨다가 나중에 가족에 의해서 이제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시기도 하고 뭐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배송지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시는데 7명이 잇따라 사망을 하셨고요. 이런 뭐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이런 가운데 또 쿠팡이 노동자를 좀 부품처럼 생각한다. 자기가 쿠팡 뭐 알바도 해봤고 네. 쿠팡맨도 일을 해봤고 했는데 부품처럼 느껴졌다, 여겨졌다 이런 인증 얘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또 실제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 잇따랐는데 김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고 뭐 직접 대책을 발표한 적도 없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고요. 여기 이번 화재 사고 역시 뭐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아서 이제 화재를 키웠다. 뭐 그랬다면서요. 이런 안전 네. 불감증을 꼬집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정확한 거는 나중에 이제 화재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이런 지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뭐 지적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불매 운동이 일고 있고요. 실제 지난 19일에는 트위터에서 쿠팡 탈퇴 뭐 이 이슈가 실시간 이슈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쿠팡 탈퇴라는 내용을 포함한 트윗이 뭐 10만 건이나 쏟아졌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10만 건이 쏟아진 거고요. 네. 이용자들끼리 뭐 탈퇴하는 방법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탈퇴했다, 이렇게 탈퇴했다 하면서 인증샷을 공유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쿠팡의 좀 빠른 배송, 이런 네, 편리함을 네. 포기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기업의 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매 운동이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쿠팡이 이렇게 악재가 겹쳐 있는데요. 뭐 쿠팡이 로켓 배송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썼던 부분인데 이제는 뭐 쿠팡만이 아니라 네이버 또한 CJ 대한통과 함께해서 뭐 이길 배송 요거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요거 좀 시장의 편도 변화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 로켓 배송이 정말 편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다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월 2,900원만 내면 한 달 동안 이제 배송비 없이 그렇죠. 또 반나절이면 택배가 집에 도착해 있으니까요. 네. 이게 안 쓴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이게 바로 로켓 그래요. 배송에 대한 평가인데요. 실제 로켓 배송으로 쿠팡이 이용자를 대거 끌어모아서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전체 고객이 1,485만 명에 달하고요. 뭐 유료 고객인 로켓 와우 멤버십 가입자도 4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 그러니까 빠른 배송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업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이버가 지난 20일에 이제 CJ 대운통과 함께 로켓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뭐 물류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뭐 신선식품이나 이런 거를 고객이 밤 12시 전에만 주문을 하면 다음 날이 채 지나기 전에 택배를 보내준다. 이런 서비스인데요. 특히 네이버는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뭐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
하나라고 또 손꼽히는 기업인데요. 네. 네이버가 이런 기술을 물류나 배송 시스템에 적용하면 쿠팡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가 18%로 1위를 달렸습니다. 또 이어서 쿠팡이 13%로 2위였고요. 이베이 코리아, 최근 인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1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롯데 쇼핑의 롯데온이 5%, 그리고 이마트의 쓱닷컴이 3%로 뒤를 이었는데요. 로켓 배송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런 쿠팡의 불매 운동이 가져올 점유율 변화에도 업계가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번에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뛰어들었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네.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두 업체 점유율을 합치면 15%여서 쿠팡을 뛰어넘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다.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주 장 마감한 미 증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제 오늘 지금 아시아와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에 있어서 확실히 티가 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세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장 마감에 비해서 1% 이상 지금 빠지면서 3,233사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천수닥을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순매도세가 0.52% 빠지면서 현재 1,01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마켓인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은 캐스터 큐. 네, 마켓인 이슈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1% 넘는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역시 약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긴축 시기가 빨라진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될 것이다라는 WHO의 진단에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3,264선 출발 후에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 넘게 밀리면서 3,2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의 특징적인 점은요. 3거래일 연속 개인이 좀 대량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점입니다. 현재 구간에도 1조 넘게 거의 2조 원 가까이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출회하고 있습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운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1,014선에서 문을 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좀 밀리면서 0.53% 내린 1,0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010선을 내주기도 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은요. 하루 만에 수급 공수가 교대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개인이 1,800억 원가량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세 출회하면서 각각 635억 원, 924억 원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움직이는 특징 섹터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두드러지게 높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이 나왔고요. 영국에서 사흘 연속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를 돌파를 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파보다 델타가 60% 이상 확실히 좀 많이 퍼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뿐만 아니라 mRNA 백신도 확실히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젠의 경우에는 10% 넘는 급등 펼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9%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바이오스마트 바이오니아도 7에서 8%, 9%대 급등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여름 관련주 볼 텐데요. 올해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기온도 평년보다 65%
10%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확실히 관련주들 흐름 좋은데요. 특히 태풍, 장마 관련주가 오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방아그로 8%대 급등하고 있고요. 코엔텍 조비, 남해화학, 대동도 적게는 0.46%, 많게는 2%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OLED 관련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협업 소식에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OLED 패널 공급 계약 체결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규모로는 5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올해죠. 그리고 내년까지 OLED 패널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LED 관련주 야스의 경우에는 10% 넘는 급등 흐름이고요. AP 시스템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한송 네오텍, 그리고 HP 테크놀로지도 3에서 6%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이슈 박재은이었고요. 관대이 앵커 불러볼게요. 관대이 앵커 큐. 네, 박재인 캐스터 큐 잘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테마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김남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김남부 대표의 수익률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진부터 수익 실현한 종목들인데요. 5월 13일 매수 들어가서 109.55%의 수익 실현 해냈고요. 태웅로직스 4월 19일 매수해서 57.93%의 수익 실현. 일진전기 4월 29일 매수해서 49.09%의 수익 실현. 삼광밴드 4월 8일 매수해서 30.76%의 수익 실현. 대한과학은 4월 22일 포트에 넣었습니다. 30%의 수익 실현 해냈습니다. 다음 수익 실현한 종목이 한창제지였는데요. 5월 11일 매수해서 23.53%의 수익 실현. 교보증권 5월 6일 매수 들어가서 5.9%의 수익 실현을 해냈습니다. 다음 신성통상인데요. 5월 27일 매수해서 77.6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4월 16일 매수 들어가서 26.74%의 수익률. 또 LG U+입니다. 5월 3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20.9%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나노텍입니다. 4월 12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8.54%의 수익률. CJCGV 5월 20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7.97%의 수익률.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자, 6월 15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7.41%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또 스카이라이프입니다. 5월 18일 매수해서 17.37%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4월 26일 매수해서 12.73%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DY입니다. 6월 7일 매수 들어가서 8.53%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한일사료 6월 4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8.12%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5월 31일 매수해서 7.62%의 수익률 그리고 푸드웰인데요. 6월 10일 매수해서 6.71%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5월 27일 매수해서 4.42%의 수익률, 오성첨단소재 4월 5일 매수해서 4.32%의 수익률, 끝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6월 17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25%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지난주와 다른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들 또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같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체적인 이번 주의 시장 전망과 함께 좀 얘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지만 지난주부터 FOMC 회의 이후로부터 미국에서 이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을 때 이러한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놀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사실 신흥국 증시는 더욱더 그 발작의 현상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이고 또 그것이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러한 그 움직임들이 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들어온 유동성은 크게 이탈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종목들이 우상향을 하다가도 조금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퍼지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논란들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또 한 차례 또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 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것이 목표가를 향해서 가기까지 건전한 조정들은 필수적인 그렇죠. 그런 현상이다라고 사실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만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고 오늘 시장에 또 벼랑간 또 1% 넘는 그런 하락들이 네. 나오면서 또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또 매도를 동참을 하면서 많은 네. 분들이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시겠지만 사실 증시 전반에 들어온 유동성이 크게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또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한 그런 이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참 그 미증시 또 뭐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듯 하면서도 또 꽤 견조하게 가는 또 우리 시장이라서 근데 거기에 이제 중심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네. 굉장히 많이 순매수하면서 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외국과 기관의 투자가 좀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 가기는 어렵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춤주춤 할 수는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많이 팔게 되면 사실 가기가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나서고 있고요. 매수로.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종목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큰 폭으로 업종별로 낙폭이 굉장히 과대하다라기보다도 일반적인 종목들이 뭐 보합에서 마이너스 2%권 이내로 마이너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차례 또 상승세가 가파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서 또 조정을 받고 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정보력의 면에서도 좀 밀리고 이러다 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네. 동학개미가 주도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스마트머니의 상당 부분이 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큰 폭으로 또 강하게 매수세를 지속을 해왔었던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요새 계속 나타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경우에도 그렇죠.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AS 좀 종목별로 좀 들어보면서 또 시장의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우리가 좀 AS를 해드릴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오늘은 3.5%가량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상승분을 그대로 좀 반납을 한 모습인데 지금 6월 들어서서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기까지 24,000원에서 25,000원권 부근에서는 조금 지지를 하면서 지지력도 필요하고 또 매물도 소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 차례 도약하고 나서 2차 도약 시세가 추가적으로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24,000원에서 25,000원권 네.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소개를 했던 맞아요. 종목이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0.8%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의미 있는 흐름이라기보다도 지금 주요 이평선 위로 올라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거래가 되는 그런 패턴들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하고 있는 드라마 또 하반기에 또 대작들이 기대되는 드라마들이 또 있고 미국에 또 진출을 한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네.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주요 이평선이 돌파가 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좀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DY라는 DY. 종목 네. 한번 보고 싶어요. 이 DY라는 종목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올해 들어서도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하고의 뭐 그런 협업이라든지 국내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워낙에 강하게 치고 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대폭 실리면서 1, 2월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3개월간은 거의 쉬어갔었던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들어서서 재차 다시금 상승을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래량이 5월 들어서보다는 조금 더 증가를 하면서 지금 상승 시세 나타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만 아니라고 한다면 21선 위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량을 살펴보는 겁니다. DI에 악재가 나왔느냐?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일반적인 평소와 비슷한 그런 거래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이탈이 된 것처럼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금 말아올리는 그런 상승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별일 없다는 듯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 6,700원을 돌파를 한다면 또다시 또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상승 구간대로 올라서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종목은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지금 주요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대가 5,000원 후반에서 6,000원 초반이거든요. 이 가격선까지 밀리는지 아니면 내일장 바로 치고 올라오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추후에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포트에 있는 것 중에 증권주가 지금 두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네네. 이 증권주 또한 사실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지금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좀 그 탄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네네. 좀 하나 짚어주시죠. 네. 네, 지금 대표적으로는 제가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네네. 삼성증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6월 들어서서는요 사실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그렇죠. 네. 증권주들이 큰 재미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또 근래 들어서 시장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2% 약간 네네. 넘는 그런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요 이평선 부근까지는 회귀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또다시 치고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거래량이 실려서 주요 이평선을 이탈해서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는 정말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오늘 움직임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또다시 좀 매물을 소화를 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제3차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면서 네.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 또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업종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증권 업종은 여전히 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또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 실적이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증시의 유동성이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약간 기회의 장이 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증권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저는 증권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포트 관련한 거 말고요.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에 조금 시장 안 좋을 때 스펙주에 굉장히 유동성이 몰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네. 그 스펙주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스펙주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좀 예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주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시장의 대안주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을 때 유동성이 순식간에 이제 몰려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특이점이 있는데 이들 우선주와 스펙주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자그마한 자금이 들어올 때에도 상당히 좀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면 상한가에 가 있고 그쵸. 상한가 네. 리스트에 있는 종목군 가운데서 스펙주를 심심찮게 네. 찾아볼 수 있게 되는 이제 네, 그런 네. 상황들이 물론 이제 현상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스펙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인수합병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좀 맞아요. 보시면 되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섣불리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이 이만큼 좋지 못하구나 정도의 그런 척도로만 일단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바로 오늘 장 뜨거운 테마죠.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 오늘 시장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 코로나 관련주들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진현생명과학주 주목하고 계시네요. 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진원생명과학은요 격포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열풍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지금 들려오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 또 백신 관련주들 약간 머리를 내미는 그런 네, 모습들이 네. 확인이 되고 있고 진원생명과학은 정부의 국책과제를 일단은 선정됐다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들리는데 19개월 동안 약 한 7억 9천만 원 선을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구비 네. 쪽으로요. 그런데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과거에도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백신 연구 개발에 또 참여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요. VGXI라는 그런 자회사가 있는데 지금 네. 진원생명과학이 사실상 거의 지배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공장을 어느덧 올해 연말께로 완공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들까지 네. 연거푸 지금 보도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단연코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됐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기에 매매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보면 진원생명과학이 작년 9월께 정도 보시면 고점이 47,000원권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양상을 좀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거래량은 일단 나왔기 때문에요. 맞아요. 오늘 종가가 그래도 한 10%권 정도로 유지가 돼서 끝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백신, DNA 백신 관련한 시장이 해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감안을 해봤을 때에도 이러한 그 상승이 단기 테마성 상승이라고 네. 완전히 치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전일에 그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가격대가 29,950원, 3만 원 선이에요. 네. 이 선이 축이 지켜져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세도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네. 만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29,000원 초반권 가격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 좀 판단을 내려보시면서 알겠습니다.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제 지나면 다음에 더 또 뜨거워질 테마주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인테리어 관련주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관련주를 선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시기를 떠나서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업종을 좀 골라보려고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집콕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 인테리어 그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면서 노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 대로 리모델링에 대한 니즈가 또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관련주들, 뭐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 인테리어 기자재, 그다음에 가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는 이렇게 선정을 해봤고요. 네. 현대리바트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반짝 집콕족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직전 고점을 향해서 천천히 다시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건자재 관련주에 또 1등주라고 할 수 있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례로 지지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장기 추세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이탈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지금 저는 한국 가구를 한국 가지고 가구. 나왔어요. 네. 예, 한국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만 고급 가구를 수입을 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재원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식자재를 도매 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대주주가 올해 2월에 장내 매도로 지분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리스크가 완벽하게 제거가 됐다라는 네. 얘기 전해드리면서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지금 7,38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7,150원에서 7,400원 사이 박스권에서 한번 사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600원 직전에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600원 고점 뛰어넘어서 소폭 더 상승을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만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수 좀 빠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좀 빠진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주도 힘내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빅먼 일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